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매우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찾아뵈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주류 언어학계나 학계에서 완전 무시당하고 있는 학설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학설을 여러분과 함께 내용을 살펴보고 그 결론을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그 학설은 바로 한국어와 드라비다어의 동계어설입니다. 한국어와 드라비다어의 동계어설을 주장한 학자는 꽤 많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19세기의 프랑스 선교사들이 제기를 했고, 그 다음에 20세기 초반에 미국인 호머 얼버트 박사가 책을 내었고, 그 다음에 20세기 중후반에 일본인 오노 수스무 교수와 한국인 강기룬 교수, 그 다음에 20세기 후반에 호노룰루 대학교 교수인 모르가니 클리핑거 교수가 한국어와 드라비다어의 동계어설을 주장하는 논문을 내거나 책을 썼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모르가니 클리핑거 교수의 논문이 한국학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하와이 대학교에서 출판을 했고, 또 그 논문 내용이 상당히 상세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모르가니 클리핑거 교수의 논문이 한국어와 드라비다어의 동계어설의 대표적인 논문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 모르가니 클리핑거 교수의 논문을 가지고 하나하나 찬찬히 살펴보고 과연 한국어와 드라비다어가 동계어일 수 있는가를 함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두 언어의 동계어성을 따질 때 크게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살펴봅니다. 그 하나가 두 언어 사이에 유사어의쌍이 많은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유사어의 쌍 중에서 의문대응, 즉 의문대응 법칙이 일어나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두 언어 사이에 통사론적인 유사성이 있는가, 바로 이 세 가지가 그 주되게 살펴볼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르가니 클리핑거 교수의 논문을 직접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르가니 클리핑거 교수가 1984년 하와이 대학교 출판부에서 출판한 그 Korean and Dravidian Lexical Evidence for an Old Theory라는 논문을 가지고 과연 한국어와 드라비다어가 동계어인지 아닌지 클리핑거 교수의 논문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논문 10페이지에 가면 클리핑거 교수님이 의문대응 쌍을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KOR 맨 첫 번째 보시면 피읍 발음과 드라비다어 피읍 발음이 대응된다 그래가지고 얘들을 영어 알파벳으로 이렇게 쭉 써놨죠. 그래서 한국어 예를 들어 첫 번째 글 보면 밭, PATH는 밭이라는 말이에요. 밭, field 또는 파티라는 말이 있죠. 이게 있는데 이제 드라비다는 파당과 파담이 있다. 그래서 뜻이 그 bottom, 바닥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직관적으로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건 저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가면 B하고 pay가 있죠. B하고 pay. 그래서 우리나라 B, rain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은 드라비다에서 pay다. 이렇게 해서 한국어 피읍과 초성에 오는 피읍과 드라비다어 초성에 오는 피읍이 의문이 대응된다. 클리핑거 교수님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문 대응을 보면 한국어의 피읍인데 이것은 중간에 오는 것, 초성이 아니고, 그 다음에 드라비다어 피읍인데 이것도 역시 똑같이 중간에 오는 거죠. 첫 번째 얘는 섭이라는 걸 예를 들었고, 두 번째가 이제 유명한 그 아빠죠. 아빠, 한국어의 아빠와 드라비다의 아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까지만 보겠습니다. 세 번째 보면 한국어의 피읍과 드라비다의 위읍이 있죠. 위읍. 그래서 한국어의 피읍은 별이 있는데 이게 드라비다는 valley, star, 별이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한국어의 배, PAY가 배고, 그 다음에 드라비다의 Y가 역시 드라비다에서 배라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의문 대응의 예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보면 분명히 한국어와 드라비다어는
유사어의 쌍 중에서 의문이 대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문 대응 한 3개 정도 봤으니까 그 다음에는 유사어의 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사어의 쌍도 몇 개만 살펴볼 텐데요. 그 etymologies, 어원이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acquire, 얻다라는 뜻에 있어서 한국어와 드라비다어는 유사어의 쌍을 갖는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보면 pat, pat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pat. pat이 우리말에 그 받다라는 동사 있죠? 받다. 받다. 이건 한국어. 그래서 여기 보면 MK라고 여기에 좀 대문자로 써 있는 거 있죠? MK라는 것은 미들 코리안 그래가지고 중세 한국어를 뜻합니다. PAT 역시 pat이 똑같은 뜻이다. 받다, 얻다, 고통받다 이럴 때 똑같이 pat을 쓴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드라비다어를 하나하나씩 풀었어요. KA, 여기 KA라고 보이는 것은 칸나다어예요. 칸나다어. 칸나다어는 지금 카르나타카주의 언어죠. 거기에 보면 거기도 역시 파두다. 파두. 그래서 한국어 밭과 음도 비슷하고 뜻도 똑같다. 거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뭐 칸나다어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타미러도 보이죠. 파두, 워커, 해픈, 그죠? 이렇게 이 드라비다어가 메인이 4개고 그 다음에 그 인도 전체 또는 인도 밖에 또 드라비다에 속하는 여러 가지 언어들이 있거든요. 뭐 9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13개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는 그냥 주요 4개 주, 카르나타카, 그 다음 안드라프라데시, 그 다음에 타밀나두, 그 다음에 깨랄라 이것만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4번 한번 볼까요? 4번. 4번에 보시면 all, 모든이라는 말 있죠. 모든. 그래서 한국어의 중세 한국어는 모두, 좀 모다 이런 말이 있죠. 모다. 4번에 쭉 보시면 여기 미들 코리안 나와 있고 여기 타미러 나와 있죠. 타미러. 못담. 그래서 썸. 전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말라야람 나오면 못담 똑같죠. 칸나다 못다. 한국 거의 똑같죠. 그죠? 이런 게 보면 한국어와 드라비다어는 유사어휘와 그 다음에 의문 대응이 많이 된다라는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클리핑거 교수는 유사어휘 쌍을 408개를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부분에 두세 개 봤으니까 이제 끝에 부분에 또한 한두 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이제 406번, 7번, 8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406번에 보면 나이 셀 때, 연도할 때 우리 1살, 2살 하잖아요. 1살, 2살. 근데 중세 한국어에서는 설이라고 그랬대요. 설. 1설, 2설 이렇게 했대요. 그렇게 하다가 19세기 와서 이제 살로 바뀌었다는데 여기 보면 텔루구에도 살이 있죠. 살이. 그다음 타미르에도 역시 살이라는 말이 있고 말라야람에도 살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연도를 세거나 시간의 순환 이런 것들을 할 때 살이라는 말이 유사어휘상으로 볼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407번에 보면 이것도 뭐 유명한 건데 대명사죠. 한국어에 너라는 말 있잖아요. 너. 타미러에도 보면 이제 니라는 말이 있고 칸나다어는 님. 그 다음에 대명사를 나타내는 말에 있어서도 유사어휘상이 있다. 많이 있다. 이렇게 보면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의문 대응하고 그 다음에 유사어휘상 이렇게 보았습니다. 클리핑거 교수가 제대로 드라비다어에서 정말로 뽑았나, 이 내용이 드라비다어 사전에 있는 내용과 일치한가 이런 궁금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라비다어 어원사전이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 클리핑거 교수님이 여기 제시해 놓은 이 알파벳만 집어 넣으면 여러분께서도 금방 그 사전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연 클리핑거 교수가 제대로 얘를 뽑았나 안 뽑았나 그것을 드라비다어도 그렇고 뭐 우리말도 그렇고 하나씩 보면서 이게 가능한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논문 13페이지에 있는 1번 밭. 그래서 한국어는 밭이지만 드라비다는 파두다. 그러면 과연 그 DED라고 써있는 거 있죠? 이게 드라비다어 원사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가가지고 한번 이게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이트가 이제 드라비다어 여기 있죠? 드라비디언 에티몰로지컬 딕셔너리 해가지고 이게 이제 시카고 대학교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예요. 이 시카고 대학교에서. 그런데 여기에 이제 알파벳으로 이렇게 쳐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아까 봤던 파두 있죠? 파두. 우리가 파두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트 주소는 여기 이거 그대로 치시면 됩니다. dsal.uchicago.edu/dictionaries/borrow. borrow가 사전 펴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시면 이 사이트 들어가셔서 자, 이제 한번 나온 거 그대로 쳐볼게요. PATU 이렇게 치면 쭉 여기서 굉장히 많은 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서 쭉 내려보시면 9번에 쭉 9번에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에 파두 똑같죠, 스펠링. 자, 이렇게 하면 파두 동사. 그래서 이 사전 345페이지에서 나온 얘기다 라고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클리핑거 교수의 어휘상에서 본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이 나와서 이제 영어만 간단한 중고등학교 영어만 아시면 여기 사전에 들어와서 드라비다어를 다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리핑거 교수의 어휘상에도 다 영어 알파벳으로 표시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과연 이게 드라비다어 사전의 내용과 정확하다 그러면 일단 클리핑거 교수가 제시한 어휘상의 신뢰는 되는 거죠. 그죠? 이것은 뭐 전 세계적으로 다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클리핑거 교수가 제대로 잘 얘를 뽑았구나 라는 걸 사실 확인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사전에도 한번 들어가 가지고 과연 뭐 우리나라에 봤다가 그런 뜻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전 네이버 사전에 가서 똑같이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어 드라비다에서 봤던 그러한 뜻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비동에 봤다 이런 말도 있죠. 이런 뜻도 갖고 있죠. 그 드라비다어 파두가. 그래서 드라비다어 파두와 우리말의 봤다, 밭은 공통 의미를 공유하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클리핑거 교수의 그 나와 있는 그 어휘상을 가지고 그 드라비다어 사전하고 한국의 네이버 사전을 통해서 두 어휘의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고 그런 와중에 또 클리핑거 교수가 제시해 놓은 그 음은 대응 쌍도 더불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국어사전에 들어보면 중세국어나 고대국어의 예일 경우에는 우리말 셈이라고 있습니다. 그 우리말 셈에 들어가셔서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찾았던 살이라는 말을 우선 먼저 한국 사전에서 먼저 찾아볼게요. 자, 여기 여기 있죠. 나이를 사는 단위, 그래서 1살, 2살 때 살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나이를 세는 단위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쭉 밑으로 내려보시면 여기 보시면 우리말 셈이라고 여기에 나오죠. 그래서 15세기부터 17세기는 설이라고 쓰였다가 19세기에서 현재까지는 살이라고 쓰인다. 여기 보시면 이형태 표기도 나오죠. 설, 살, 아래야 쓰이는 살도 쓰고 여기 예도 나옵니다. 15세기 설의 예.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클리핑거 교수가 미국인 교수가 제대로 우리나라의 중세국어의 어휘를 잘 뽑았나? 그 내용이 맞나? 이런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면 다시 한번 그 살을 가지고 한국어 말고
이제는 드라비다어 사전에 가가지고 그 사리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드라비다어 사전 와서 서치 페이지로 가시면 여기서 해보시면 사리. 자, 이렇게 사리로 검색하시면 여기 네 번째 사리가 있습니다. 사리를 해보시면 자, 여기 내용이 똑같이 나오죠. 타미러에서 사리는 타임 같은 이거 아까 그 클리핑거 교수님 해놓은 예하고 똑같습니다. 2464라는 것은 이제 드라비다어 이제 공용어 드라비다어에서 이제 공유하고 있는 어휘 번호입니다. 말라야람 사리 이 아이디는 똑같다는 말이죠. 칸나다도 역시 사리 여기 아이디도 똑같다는 말이고 툴루구 이건 텔루구어도 역시 사리. 그러니까 아하 우리나라 말 1살, 2살과 드라비다의 사리에서 이를 빼고 리을을 앞으로 오면 살 되잖아요. 살. 그래서 이게 다 시간이라든가 시간의 회전. 우리나라도 1살, 2살이라는 게 사실은 1년의 회전이잖아요. 1년 돌아가는 거, 턴, 순환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클리핑거 교수가 한국어와 살과 드라비다의 사리가 유사어의 쌍이다 라고 제시했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어떠세요? 제가 보기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의문 대용의 예도 봤고 그 다음 유사어의 쌍이 408개나 제시된 것도 봤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한국어 사전하고 드라비다어 사전에서 직접 클리핑거 교수가 제시한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검증의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모르가니 클리핑거 교수의 논문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의문 대용도 잘 들어맞는 것 같고 또 충분한 어휘쌍도 있고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안 살펴봤죠. 두 언어 사이에 통사론적 유사성이 있는가? 네. 기존의 학자들이 밝혀놓은 여러 가지 통사론적 유사성이 있습니다. 뭐 가장 흔한 얘기지만 두 언어의 어순이 같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이다. 그 다음에 수식받는 말은 수식하는 말 뒤에 온다. 그 다음에 모두 후치사를 가지고 있다. 영어는 전치사를 가지고 있죠. 근데 드라비다어와 한국어는 후치사를 갖고 있다. 자, 그러면 클리핑거 교수의 논문에 비추어 봤을 때 여러분은 한국어와 드라비다어가 동계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동계어서를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언어의 동계어서를 지지할 때 가장 큰 전제 하나가 대규모 인구 이동입니다. 대규모 인구 이동. 그런데 뭐 1세기경도 그렇고 또는 그 이전도 그렇고 그 세계 어느 역사에서도 인도에서 한국으로의 대규모 인구 이동이 있었다 또는 그런 가능성이 비춰진다 라는 어떤 논문이라든가 학설을 아직까지 찾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규모 인구 이동을 해결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두 언어의 동계어서를 주장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제약이 있는 거죠. 그걸 해결해야 됩니다. 누가 그걸 해결한다면 두 언어의 동계어서는 훨씬 더 잘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설을 제시하느냐? 저는 두 언어의 유사성은 두 언어 문명의 교류에 의한 산물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 다음에 다룰 주제가 바로 한국어와 드라비다어는 동계어인가 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니다. 그럼 뭐냐? 그럼 문명교류에 의한 언어 유사성이다 라고 주장하는 영상을 다음에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